안녕하세요. 이슈톡톡 진행을 맡은 김세현입니다. 이슈톡 첫 시간에는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 조원태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진행을 맡기도 했지만 네. 목사님께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네. 근데 앞으로 이 코너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어떠한 말씀들을 이렇게 풀어 나가실지 저도 무척 기대가 되거든요. 저도 네. 기대 반, 또 설렘 반, 네. 또 부담도 있습니다. 부담이요? 네, 어떤 얘기를 또 풀어가게 될지 네. 사회자에게 시청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같이 꾸며 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원태 목사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2017년 3월 이전에는 이민자 보호교회, 줄여가지고 이보교라고 하는 말 자체를 제 구글에 서치를 해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네. 지구상에 없던 단어인데 2017년 3월 달에 당시에 그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추방 위기에 몰려있는 서류 미비자들에게 교회가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요. 네. 시작을 한 게 이민자 보호교회 첫 발걸음이었고요. 네. 이민자 보호교회는 세 가지의 사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센터교회, 두 번째는 후원교회, 세 번째는 복지교회인데요. 첫 번째 센터교회는 정말 추방 위기에 처해 있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교회가 임시 처소를, 피난처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비전 사명입니다. 롱아일랜드, 퀸즈, 맨하튼, 그리고 뉴저지까지 가장 가까운 곳으로 피난처를 삼기 위해서 저희가 13개 교회의 센터교회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후원교회는 이민자들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귀 기울이고 또 그들과 함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함께 저희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인데, 특별히 이 이민자들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자아내는 불합리한 이민법 개정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동참하고 알려내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복지교회는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민자들이 참 많아요. 서류 미비자들 뿐만 아니라 다카 드리머들, 그리고 합법적 이민자들도 마찬가지로 실질적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 그걸 돕기 위해서 교회들이 깨어나서 저희가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것들을 함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게 복지교회입니다. 그렇군요. 목사님께서 또 목회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신 가운데 이런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도 있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은 반응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우선은 저에게도 용기가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이민자 보호교회 같이 하는 우리 동역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담이나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이민 초창기에는 저희 교회가 사실은 그 이민 동포사회 주요 센터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네. 복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목회 형태가 변하다 보니까 이 사회와 교회가 많이 좀 괴리되어 있고 서로 간의 보캐블러리를 잘 몰라요. 어휘를 몰라서 소통이 잘 안 되는 측면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뚫고 처음 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부담도 되고 또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교회의 안팎으로 있었겠죠.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언가를 운동화시키는 가장 큰 동력은 우리 회의 절차에서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있잖아요. 네. 그 동의를 끌어내는 힘 자체, 그리고 설득해내는 그런 메시지의 개발, 이게 뭔가를 운동화시켜내는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운동화된, 건강한 운동화된 것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힘은 반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지 못해서 또 편견과 선입견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들의 도전 자체가 이민자 보호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성숙하게 자라나는데 매우 중요한 밑거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초창기에 비해서 지금은요, 우리가 흔히 정치적 지향으로 진보나 보수에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갈등의 시각을 가지고 이민자 보호교회를 바라보는 게 많이 불식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
보수적인 그런 모임에서도 저희 이민자복교회를 전혀 그 구분 없이 네. 찾고 도움을 요청하고 또 부르고 그래서 아마도 네. 그 이민자복교회의 진정성 이거를 많이 공감해 주시고 인정해 주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저희 이민자복교회는 어떤 정치적인 집단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 성서의 명령처럼 가난하고 헐벗고 또 오갈 데 없고 고립되어 있는 그런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그런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정성을 최대한 저희들도 겸손하게 스스로 성찰하는 운동들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군요. 미국에 있는 기독교계 분위기가 네. 또 반이민 정서가 높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렇죠. 지금 미국 사회 자체가 갈수록 갈등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서로 이해하면 될 텐데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큰 그 성경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면 될 텐데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향이나 그 신념이 네. 그거보다 초월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이민 정서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 또 반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뭐 흔히 말하는 미국의 남부의 바이블 벨트를 중심으로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고 교회 내부에서도 바이블 벨트요? 예, 바이블 벨트. 바이블 벨트라고 하면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말씀해 주시면? 전통적으로 성경을 중심적으로 생각한다고는 하지만 거기에서 전통적으로 노예 제도에 찬성을 했던 네. 그 라인을 저 남부에 있는 미국 주들이죠. 네. 거기에 바이블 벨트고 지금도 정치적인 지향도 그렇게 좀 확연하게 네.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를 보통 바이블 벨트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게 꼭 그 지역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갈등 요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이보교, 그러니까 이민자 보호교회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네.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거를 어떻게 다리를 연결시키고 또 어떻게 서로 소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서로의 어휘는 무엇인가? 이것들을 서로 간에 배울 수 있는 장을 저희 이민자보호교회가 마련하는 게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네. 우리가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신념이 중요하다고 해도 네. 서로의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네. 그런 진정성으로 이웃에게 다가가고 싶고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거랑 비슷한 맥락의 질문인데요. 코비드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소수 인종 내지는 뭐 아시안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충돌 이런 것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 누군가를 혐오한다는 것 무서운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혐오라고 하는 게 이제는 도를 지나쳐서 그 범죄의 현상으로 나타나서 누군가에게 또 신체적 또 심리적인 그 위해를 간다고 하는 게 또 거기에 우리 아시안들, 코리안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게 너무 무서운 세상인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는 누가 나를 때리면 본능적으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제스처를 취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보호하기 위한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아시안 아메리칸을 보호하는 것만을 주목하지 않고 그걸 넘어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넓은 안목, 깊은 안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990년 초반에 LA 폭동 사건에서도 있었지만 보통 전문가들은 그 사건 자체를 하늘 간의 갈등에 머물지 않고 그걸 조장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강자의 인종 우월주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인 우월주의, 이제 그 시각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이제 보통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진단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우리 코리안 어메리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공격한다. 누가 공격하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게 어떤 근원적인 뿌리가 있는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래서 소수 인종들끼리 또 유색 인종들끼리 서로 힘을 합해서 친구를 만들고 같이 이런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고 한다면 네.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비드 이 1년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에 모여서 예배가 금지되고 이러면서 또 많은 이민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어렵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는 조금 코비드가 조금 점차적으로 나아져서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 도달하고 있다. 네. 뭐 이러한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며 또 앞으로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 이민자 보호교회 내지는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은 저도 몰라요. 누구도 모르고 네.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또 서적들도 아주 많이 출간되고 있는데요. 네. 그거를 많이 탐독하고 또 보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보내고 있지만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네. 이 안에서의 어떤 그 흘러가는 분위기에서의 주된 두 가지의 축은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와의 관련해서. 뭐냐면 우선은 시대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네. 특히 코비드라고 하는 하나의 외부적 충격이 막 세상을 완전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네. 뭐 흔히 말하는 비대면 시대, 또 온라인의 중요성, 뭐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막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변화한다는 거죠. 네. 근데 교회는요, 변하지 않는, 시대를 불문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또 고수하고 품고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충돌이 과연 충돌로만 멈추게 할 건가? 아니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이 길이 끝나는 곳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건가?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에겐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거기에 발맞춰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교회가 과거에 가졌던 구태의연한 네. 그런 생각과 시스템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생각하고 또 전혀 다른 공간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대를 불문하고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진리에 대한 가치, 이를테면 나눔, 네. 사랑, 섬김, 이런 가치를 세상 속에서는 놓칠 수 있는데 네. 교회가 도리어 확고부동하게 그 진리를 붙잡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이 두 가지가 충돌되지 않고 당황스럽게 우리를 만들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렇군요. 목사님, 미국에 있는 네.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많은 한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돌아가는 사례도 많고, 또 이 문제가 비단 뭐 미국 내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 진행자께서는 그래도 젊은 축에 속하는데 네. 일자리가 있으신가요? 저도 코비드 사건을 네. 계기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요? 네네네.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네. 또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좀 속히 이렇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던 거는 사실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여기에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는 위축되고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 미국 사회에서의 공동체가 한인 커뮤니티가 작아진다면 그들이 또 더 당당하게
뒷받침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게 사실 우리 전부의 문제고 뭐 상권의 문제고 뭐 교회의 문제고 전부의 문제인데 저는 글쎄 뭐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어서 네. 세계 경제의 흐름을 따라서 이런 것들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네. 제가 뭔가 비책을 내놓는다거나 예, 그런 네. 기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지 말아 주시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저는 성직자니까 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건요. 여기에서 기가 꺾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기가 꺾이면. 예, 사기가 꺾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고풍스러운 용어를 빌리자면 네.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희망을 공유해야 되고 희망을 목소리 높여 외쳐야 될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이건 공동체적이건 사회적이건 위기는 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위기가 극복 못할 위기는 저는 세상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들도 있었지만 이게 진짜 막다른 길목인가? 내가 더 이상 걸어갈 길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있었지만 또 지나고 보면 어느 순간에 전혀 다른 모습, 또 다른 길에 서서 또 삶을 영위하고 또 새로운 꿈을 꾸는 그런 모습들을 네. 체험해보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제 인생에서 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동포사회의 모든 우리 이웃들 또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기가 꺾이지 않도록 위축되지 않도록 희망을 같이 꾸고 희망을 공유하고 또 꿈을 같이 꾸는 그런 시기가 된다면 일자리가 없지만 그런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길들을 같이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연대의 움직임들이 네.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좋은 말씀 오늘 조원태 목사님과 계속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이 이슈톡톡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또 전 세계에 일어나는 많은 뉴스와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 빌어서 조원태 목사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이슈 톡톡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슈가 톡톡 튀는 세상인데 그 이슈가 너무 많아요. 따라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슈가 우리를 삼키고 있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가 내 삶의 중요한 이슈지? 이걸 가끔가다 까먹어요. 네.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한다는 건 고사하고 내 삶의 주요한 이슈가 무엇인지도 갈피를 못 잡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하나하나 이슈를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풀어나갈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이 시대와 사회에 또 우리 가정에 희망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네. 오늘 이 자리 너무 보람되고요.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고 여러분들과 많은 교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원태 목사님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반영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꾸려나가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톡톡 진행에 지금까지 김세연 조원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